어디 계세요? 그때 그 사장님한테 또 뭐합니까? 예? 밭에 나가시면 말할까 사장님 그것도 떨어진 거 아이가 그것도. 주저앉아 있는 엄마를 보고 놀란 기수 씨 급히 달려가는데 바다는 이거 왜 갖다 놨는데 또 떨어진 거 아이가 또 이거. 안 떨어졌다. 어? 안 떨어졌다. 꽃도 따라는 모락해 쌓아가지고 쑥 뜯었다. 사장님 그래 왜 이 밑에 갖다 놓고 일하고 있는 그래? 숙천나 해가 묵작하면서 쑥 뜯었지. 뜯더라. 참네. 옆에서 보면 사들 떨어진 줄 아나 여기 밑에 여기. 떨어진 건 아니지? 꽃도 안 땄다. 하지 말까 왜 자꾸 가는데 그래? 안 할게. 내 나가는 거 볼래? 경상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청도군. 약 2만 3천 제곱미터의 넓은 복숭아밭이 펼쳐져 있다. 분홍빛으로 곱게 물든 복사꽃이 절경인 시기 신선들이 즐겼다 할 만큼 화사한 잣에 복숭아꽃이 지천이니 그야말로 도원경이다. 고소 작업차를 타고 복숭아밭에 들어서는 두 사람. 아내 이윤주 씨와 남편 김기수 씨다. 부부는 12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 대구 토박이인 두 사람은 이곳 청도로 귀농한 후 단둘이서 이 넓은 과수원을 일구고 있는데 지금은 복숭아 꽃을 솎아주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렇게 꽃을 따주면 나중에 수확할 때 과일도 굵고 또 상품성도 더 있고. 원래 예. 꽃 따기 전에 옛날 모를 때는 이때가 많이 놀았다니까. 이때가 할 일이 없다 하니까 예. 많이 놀았는데 지금은 이제 꽃 따는 게 이게 이제 대놓으니까 공부하다 보니 그래 지금 요때가 바쁜 책이란다 지금. 꽃이 핀 자리마다 열매가 열리는 복숭아 나무. 꽃이 너무 많으면 영양이 분산돼 복숭아가 크지 않고 맛도 떨어지기에 꽃을 미리 솎아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꽃구멍 댕기는데 이거 꽃 보고 있어갖고 꽃도 네 마음대로 따져야 네 복 받은 줄 알아라. 꽃도 꽃나루지만 꽃나루이지만 나도 일종의 꽃이고 복숭아 꽃보다는 내가 낫다 이가 항상 있으니까. 안치와의 노래 그런 거 듣고 또 따라하고 가지 말이. 안치와의 노래 있잖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는 아름다운 건 맞지. 야들을 예뻤다가 또 지고 내년에 또 다시 오지만 사람은 누가 카더라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젊은 시간이라고 이 젊음을 즐기라 카더라. 정산뉴스와 같은 아내의 말에 웃고 마는 기수 씨. 농사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할 수 있으니 이만하면 즐길 만한 순간이다. 그때 잘 따네. 잘하네. 일하는 기수 씨 곁으로 다가가는 한 사람, 엄마 최남희 씨다. 꽃이 하도 시들어져 버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십시오. 꽃 보러 왔다. 꽃 하도 오만치우로 해가지고 꽃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냥 꽃만 보고. 가시. 꽃에 손도 못 대게 하는 아들. 꽃 보러 왔지. 83 노모까지 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기수 씨. 하지만 엄만 넓은 밭을 단둘이 가꾸는 아들 내외가 걱정돼 뭐라도 돕고 싶다. 한 번에 밭에 오면 저런 꽃 딴다고 못 오거라 나는. 일하지 말해. 일도 안 하지만. 얼쩡거려 보지만 아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머쓱해진 엄만 발길을 돌린다. 간다 이제 가라 안 캐도 간대. 가라 안 캐도 간다. 말로는 간다고 하면서 또 꽃을 속는 엄마. 집에 들어가시라고 내가 10번, 2번 이야기 한다고 안 들어가시고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만. 갈게. 나 집에 들어갑니다. 갈게. 들어갑니다 내 진짜. 진짜 가는 기가. 진짜 들어가는 기가. 어? 기계라도 줘보지. 우리도 뭐 젊은 사람들도 하면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엄마에게 시위라도 하듯 일을 멈추고 집으로 향한 아들. 무슨 생각인지 의자와 모자를 챙겨 다시 밭으로 향한다. 아이고. 일하지 말고 꽃 보러 왔으면 자 이런 꽃이나 벌써 꽃이나. 자.
말로 자꾸 일한다고 그러고 꿈틀꿈틀거리십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꽃이나 보고 계셔야. 말투는 억세도 엄마를 향한 마음은 세상 다정한 아들. 그러니까 보이는 데 딱 계셔야 된다고. 안 보이는 데가 막가 안 비가고 나 또 어디 일하러 가. 보이는 데 계셔야 일 안 한다. 불퉁하게 말을 내뱉은 게 내심 미안했던 걸까? 어머니 그 꽃이 있으니까 꽃인지 엄마인지 누가 구분이 안 가는데요. 엄마 얼굴에 복사꽃 같은 미소가 번진다. 엄마가 이뻐요. 마누라가 이뻐요. 당연히 어머님이 예쁘지. 아, 물을 건 물어라 물을 건. 쏘는데 손에도 할 수 없다. 엄마도 이쁘고 마누라도 이쁘다 걔들 거를 갖다가는 저렇게 엄마만 이쁘다 하고 마누라 안 이쁘다 할게는 밥 못 얻어 먹지 이제. 요즘은 뭐 한다. 기왕지사 내뱉은 간지러운 말. 아내도 예쁘단 한마디가 그리 어려울까. 거짓말 못합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가족. 앉아 계시고 마실 거를 갖고 올게요. 아, 또 오늘 날씨 덥지? 이제 점점 더워진다. 날이 진짜 오늘은 덥네. 닭이나 한 마리 잡아먹을까? 뭐 닭 있는 닭인데 한 마리 잡아가서 삼계탕 해가 먹지 뭐. 이거 저녁에. 몸도 허할 끼인데 기력도 보충할 겸 해갖고. 이른 더위에 엄마가 걱정스러운 아들. 아, 뭐 약초 이런 좀 넣어야 될까 이거. 좀 이따 산에 가갖고 약초 좀 캐가 올게. 산에 가가 뭐 뜨거워 죽겠는데 뭐 산에 가면. 넣어 못 넣는 그걸 좀 넣어야지. 몸이 좋고 뭐 힘이 날까 이거. 날도 더운데 산에 가려는 아들이 걱정스러운 엄마. 요 가면 금방 갔다 온다. 산에 요 올라가가 뭐 금방 끊어오지 금방. 갔다 올게. 엄만 당신 때문에 아들이 괜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기다리십시오. 나무 삼계탕 내가 좋은 나무 내가 딱 끊어올 테니까네. 점심때에 맞춰 돌아오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는 아들. 사실 엄마를 위해 기수 씨가 산에 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잠시 후 지인 소유의 야산에 도착한 기수 씨. 산속을 헤매다 보니 금세 숨이 차오르는데 연로한 어머니를 위해 12년 전 귀농한 이후 매일같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오고 있다. 이 엄나무에 정확히 끊었으면 되는데. 오, 키가 안 자란다. 장대까지 동원해 키 큰 엄나무 가지를 꺾으려 애쓰는 기수 씨. 되기 쉽다. 솟았다 이거. 시름 끝에 잎은 나물로 가지는 약재로 사용되는 엄나무를 얻어냈다. 어머니 물거리 데리고 닭 삶는데 엮고 일하면 된다. 한동안 어머니께 챙겨드릴 만큼의 엄나무를 채취한 후 또 다른 산야초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기수 씨. 머국하지 뭐 우리 초원의 말로. 산에 대는 순간한 이거는 다른 데 먹는 거하고 다르다. 맛이 확실히 좋다니까 이게. 기수 씨가 약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다. 제 아버님 같은 경우도 담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약이 없고 해가 제가 집에 모셔 나가갖고 병원에서는 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나가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뭐 한의원 다니고 그래 약초 이런 거 캐갖고 그래 많이 들였어요. 그래가 병원에서 3개월 가는데 뭐 제가 뭐 이거 저 거기 들어가 그 효과를 보신지 몰라도 한 2년을 계셨다니까요. 2년. 그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위암을 걸리셔갖고 그 뭐 병원에서는 뭐 수술해가 뭐 괜찮다 하는데 뭐 아버님 같이 또 그래 돌아가실까 걱정도 많이 되고. 14년 전 위암 판정을 받고 위의 3분의 2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엄마. 아버지를 암 선고 2년 만에 잃었던 기수 씨는 엄마마저 그리 될까 두려운 마음에 수술 후 2년째 되는 해에 엄마를 모시고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왔다.
잠시 후 산에서 내려온 기수 씨가 집에 당도했다. 점심 전인 어머니가 시장하실세라 딱 필요한 만큼의 약초만 캐서 서둘러 돌아오는 길이다. 여기 엄나무도 있대. 야생 엄나무에서 엄나무도 비싼 거 같지. 뭐이도 따갑다. 가시 있다. 가시. 가시. 어머니께도 수확을 자랑하러 가는 아들. 이거 진짜 야생 나무네. 이 가시 옥수수에 많이 뜯어왔다. 예. 엄만 가장 좋아하는 산나물인 머위도 반갑다. 기수 씨는 산에서 채취해온 약초를 세척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가시 때문에 다루기 쉽지 않은 엄나무. 12년 동안 엄마를 위해 약초를 캐온 기수 씨는 손질에 능숙하다. 이게 가시에 있어가 위험하거든. 이거 만지기가 위험하게 생겼잖아요. 가시. 지난 세월 엄마를 위한 일만큼은 다른 이의 힘을 빌리지 않고 늘 제 손으로 해온 아들. 그 아무리 좋은 약과 음식도 정성이 빠지면 소용이 없다 믿기 때문이다. 엄마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담아 기수 씨는 닭 한 마리 고는 순간에도 성심을 다한다. 어머니 이게 좋아하시는데 이거 해가 들으려고 하면 힘든다고 그 말라 하노 안 묻어도 되는데 그거 하지 마라 하시지. 해놓으면 또 잘 잡숴 맛있게. 불 앞을 지키기엔 부쩍 더워진 날씨. 아이고 아직 뭐 더운 것도 아니다 이거네. 기수 씨는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백숙이 끓고 있는 불 앞을 떠날 줄 모른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어서 나. 집에 들어서는 두 아이. 아그 공부 잘하고 왔나? 예. 친구들 안 괴롭힌나? 야가 살짝 일란성 쌍둥이인 기수 씨의 자녀들이다. 조금 문제가 있어. 아니거든. 할머니 그 어깨 저 주문 대로 해라. 예.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곁으로 쪼르르 달려드는 쌍둥이들. 14년 전 암 선고를 받았을 당시만 해도 크는 걸 못 볼 줄 알았던 쌍둥이들이 어느새 할머니 키를 뛰어넘을 만큼 훌쩍 자랐다. 잠시 후 아들 기수 씨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닭백숙이 완성되고 가족들이 밥상 앞에 모여 앉았다. 어머니 이거 한 개 잡수 있어. 뭐 있는 것도 많은데. 아니. 예. 자 어머니 큰 거 이거 한 개. 떠다가 그냥 들이지 말고 자기가 좀 뜯어드려. 떠다들이지. 암으로 위를 절제한 후 식사량이 줄어든 어머니가 늘 마음에 쓰이는 아들. 천천히 해가 잡수 있어. 아 그래야지 아들이 엄마 일 좀 하게 해줄 줄 아나 많이 해야지. 다리 힘부터가 잘 달리만 밭에 들어가 일하던 데 해줄게. 지금 뭐 잘 다리 힘도 안 묻어 잘 못 당기는데 무슨 밭에 일하노? 알았다. 나이 먹고 힘내가 잘 땡길게. 기수 씨가 외출한 사이 홀로 집 앞 복숭아 밭에서 일하는 며느리 은주 씨. 그 시각 어머니 남희 씨는 소일 삼아 마당에 난 잡초를 뽑고 있는 중인데 남편 없이 혼자 너른 가수원에서 일하고 있을 며느리가 영 마음에 걸린다. 해산는 보면 좀 더 들어주면 싶으지만 모나로야 안 하잖아. 가만히 앉았으니 그렇고 풀어도 뽑아야 되지. 젊은 시절 오남매를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아왔던 엄만 암을 앓기 전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일을 했었다. 전국의 과수 농가를 돌며 직접 과일을 수확해 장에 내다 팔았던 엄마. 오랜 부지런함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다. 물 틀어놨네. 다 땄네. 야남 밑에 흔쳐 던져놓으면 좋지. 쑥이 천지다. 잡초 버리는 걸 핑계 삼아 집 뒤편에 있는 과수원에 들어온 남희 씨가 꽃 속기가 끝난 복숭아 밭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발견했다. 이 일 말리는 아들도 없겠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마. 홀린 듯 쑥을 캐기 시작하는데 쑥 뜯는 건 말 안 하잖아.
평소 엄마가 서서 일하는 것을 질색하는 아들. 남희 씨는 편히 앉아서 쑥을 뜯는 것쯤이야 무슨 대수일까 싶다. 그때 외출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엄마를 위해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고로쇠 수액을 받아오는 길이다. 집에 계세요? 집에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 또? 또 밭에 나가셨나? 어이 참나 나가시지 말아 할까네. 집에 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지 않자 복숭아 밭에 나가보는 기수 씨. 어디 계세요? 그때 그 사장님한테 또 뭐합니까? 예? 밭에 나가시지 말아 사장님 그것도 떨어진 거 아이가 그것도? 주저앉아 있는 엄마를 보고 놀란 기수 씨 급히 달려가는데 사장님 이거 왜 갖다 놨는데 또? 떨어진 거 아이가 또 이거? 안 떨어졌다. 어? 안 떨어졌다. 꽃도 따라는 모락해 쌓아가지고 쑥 뜯었다. 사장님 그래 왜 이 밑에 갖다 놓고 일하고 있노 그래? 숙차나 해가 묵작하면서 쑥 뜯었지. 뜯더라. 참네. 옆에서 보면 사들 떨어진 줄 아나 여 밑에 여기 떨어진 건 아니지? 꽃도 안 땄다. 그 하지 말까 왜 자꾸 가는데 그래? 나 내 나가는 거 볼래? 왜 어머니 왜 사다리 떨어졌어요? 몰라 여 앉아가 밭에 앉아 계시는 나 사달 떨어진 줄 알았지. 쑥했나? 쑥 막혔을까 봐 코도 땄지 뭐 보라 안 보라 뭐. 다리도 안 다쳤어요? 다쳤다. 괜찮아요. 그러지 말아 하니까 자꾸 들으시네. 쑥 딴다 그러니까 주의서 쑥내 들고 갈게. 어머니 쑥 뜯어다가는데 왜 그러고 어머니 뭐라 하는데? 나무 밑에 봐라 사들 있고 꽃 있고 하면은 어머니 틀림없이 꽃 땄다니까. 아 그래도 엄마 너무 많이 뭐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속상하다 자꾸 뭐라 하면은. 언성을 높이는 아들 때문에 무안해진 엄마 남희 씨. 자식들을 놀라게 한 것이 미안하면서도 버럭 성부터 내는 아들이 내심 섭섭하기도 하다. 엄마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던 아들. 기수 씨는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먼저 자리를 뜨고 만다. 그래 다리 아프시고 몸도 안 좋은데 요만치만 해서 간다고 요만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하려고 좀이라도 더 하려고 그래 몸을 움직이신다 카이.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사고 나는 기라. 사람 원래 그렇잖아. 무리하면 다치는 사고 나는데. 오남매 중 외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일을 도우며 엄마의 고생을 지켜봤던 기수 씨. 엄마의 천성을 알기에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 그날 저녁 기수 씨가 마당 한쪽에 지어놓은 온돌방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딱히 난방이 필요한 계절도 아닌데 정성 들여 불을 떼고 열이 오를 때쯤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 어디 계시노? 아, 진도가 주무시고로 볼 때 나으신다 저. 말 걸 다니시고 하면 피곤하실 거네. 제가 좀 찢으면 됩니다. 방 드시다. 내 이제 방 불편한데 뭐. 엄마를 모시고 불을 뗀 황토 찜질방으로 향하는 기수 씨. 몸이 좋지 않은 남희 씨를 위해 일부러 마련한 공간인데 엄마를 위해 기수 씨는 한여름에도 이곳에 장작을 뗀다. 고단한 엄마를 위해 바쁘게 이불을 까는 아들. 언제나처럼 정성 들여 이부자리를 살피는데 오늘 난 엄마에게 벌컥 화를 낸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기수 씨는 넌지시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딸이 이거 좀 운동을 좀 근력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딸이 뭐 연시 되면 다 아픈데 엄마는 안 아파야 될까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똑같이 아프면 되나? 안 아파야지. 요거 있기도 요거 아프고 요거 있기도 요거 아프고 가이. 그래 살살 요 걷는 운동이나 하고 그래야지. 아프다고 따로 뭐 일하는 운동 이런 거 하면 안 돼. 허벅지 네 다리 전개 다리가 이거 부사왔다 그니까 완전. 부사갖고 119 불러가 그래가 요 지금 심이 요 2개 박혀 있어요. 원래는 빼야 되는데 연시 드시고 가니까. 뜻인데 잣대면은 진짜 영 발이 개갑다. 뜻을 보자. 방이 드신 데는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시 드신 분들은 이런 데 주무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 담 좀 흘리고 이까만 나쁜 노폐물 빠지는 기거든. 엄마를 향한 깊은 마음을 알기에 남희 씨는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걱정거리가 된 듯해 늘 미안하다. 밤 드시니까 엄마 주무세요. 내가 불 좀 더 뗄 테니까. 그래 알았다. 예,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보입시다. 잘 주무시소. 불 좀 더 떼놓고. 엄마 혼자 잠을 청하는 것이 외로울세라 곁을 지키며 말동무를 하던 기수 씨. 엄마는 잠이 들었지만 아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아들. 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진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원래 제 어머님이 그 발도미를 하셨거든. 그 일을 예전부터 많이 하시니까 이거 돌아오니까 내가 하는 일이 요런 거다 보시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따라다니며 일을 하신다 카요. 하시지 말고 계속 했는데도 뭐 하시고 이래 하다가 최근에 뭐 제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물론 뭐 아들 일하니까 안타깝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나 싶어갖고 하시는데 그런 거 같으면 뭐 귀농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 편하게 계시라고 귀농했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실랑이를 벌이는 모자. 내가 걸어간다 카이. 꽃이나 따고 혼자들은 이름 그거 언제 다 해. 장가 갔다 오는데 태워드릴게요. 안 태워줘도 된다 카니까 운동 삼아 간다 해도 태워줘. 노인회관에 가는 길. 엄만 바쁜 아들의 시간을 뺏을까 봐 걸어가려 한 건데 기수 씨가 기어코 따라 나섰다. 운동하기는 딱 좋은 길이다 보마. 그래 하면서 걸어. 요 뭐 멀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가깝도 안 하고. 여 부지런히 걸어야 몰라 한 얼마 걸리대? 천천히 걸으면 30분. 30분. 30분 걸으면 뭐. 그래, 딱 30분. 운동하기 딱 맞는 시간이다. 딱 30분. 보통 성인에겐 10분 안팎의 거리.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엄마에겐 먼 길이라 늘 자동차로 발에다 들였었는데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걷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아들. 어느새 더뎌진 엄마의 걸음이 애처로워 차마 홀로 보낼 수 없었다. 편하게 쉬다 오시소. 나중에 그 전화하시면 토로 오시다. 저 일하러 갑니다. 가. 아들을 배웅한 엄만 곧바로 노인회관의 부엌으로 향하고 일이 바쁜 아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잠시 후 쌍둥이들과 함께 밭일에 나선 부부. 이거 지금 아빠가 위에 저거 날렸는 거거든 기계 갖고 위는 없잖아. 가기 이래 요거 있잖아. 이게 소복하게 있잖아. 그러면 위에 거 이거 다 따줘. 응? 그럼 밑에는 이렇게 2개나 이렇게 놔두면 돼. 일이 한창 바쁜 시기 시간이 날 때마다 쌍둥이들은 종종 복숭아밭에 나와 부모님의 일을 돕곤 한다. 난 이거 하러 간대. 나 졸로 갈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예. 나중에 검사한다.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쌍둥이들에게 작업을 맡긴 채 자리를 뜨는 기수 씨. 그 위에 머리 맞을 거다 해야 된다. 쌍둥이들이 남아 꽃 속기 작업을 하는데 집 뒤편에 있는 밭으로 자리를 옮긴 기수 씨 내외. 이곳에 새로운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꽃을 솎아낸 자리에 맺히기 시작한 열매.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 나뭇가지에 줄을 묶어 지지대에 연결해 주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일이다. 사다리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높은 가지에 줄을 연결하는 쉽지 않은 작업. 긴장되는 순간이다. 복숭아 달리면 이 무게가 엄청나다니까. 한 가지의 무게가 엄청나다. 그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작년에도 이 줄이 끊어졌거든. 올해는 다 교체해야 돼, 이 줄을. 교체 안 하면 올해 복숭이랑 달리가 이래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지가 다 부숴. 한편 그 시각
동네 할머니들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엄마 남희 씨. 홀로 점심 준비를 하며 국수를 삶고 있는 중이다. 남희 씨는 귀농 이후 노인회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해왔다. 나는 성질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좀 못 받아 해야 되지. 어머니 맛있는데. 국수. 엄마를 모시러 왔다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아들 기수 씨. 국수. 뭐 집에 일하지 말겠더니 여기가 또 일하고 계시네. 국수 삶잖아. 당황한 남희 씨는 혹여나 아들이 또 성을 내진 않을까 눈치를 살피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차마 화를 낼 수 없어 기수 씨는 별말 없이 삶은 국수를 헹군다. 제 손으로 일거리를 해치울 생각인 것이다.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다 보니까. 다리 아프다 그냥 일하지 말겠더니 어디 가도 일을 하니까 오면 안 하지. 딱 앉았지.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어. 오늘 국수 삶는 데. 오늘만 일을 한 거라 발뺌을 해보는 엄마. 그 말을 믿을 리 없는 아들이다. 기수 씨는 엄마가 나설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 집에서도 잘하지 않던 밥상 차리는 일에 손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기수 씨가 오지 않았다면 그 성미에 엄마가 했을 것이 뻔한 일이다. 몸에 무리가 갈세라 집에서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밖에 나와서까지 하는 엄마가 아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들하고 저기 엄마하고 해놓으니 더 맛있네. 형님 혼자 하는데 오늘은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줘야 더 맛있고 잘 먹게 해 이제 원장님요. 자주 오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뭐 국수 이런 거네 다음에 또 도와드릴게. 쉽네. 삶아놓으니까네. 기수 씨의 웃음에도 가시방석인 엄마. 남의 신 내내 아들의 기색을 살핀다. 얼굴을 굳히면 엄마의 체면이 상할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한 너스레를 떨었지만 기수 씨는 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